와, 벌써 시원해. 아예 결빙지 이렇게 써있네. 시원하다. 아이고 힘들다. 사실 얼음골은 밀양 말고도 우리나라 몇 군데 위치하고 있죠. 사실 얼음골은 너덜지대라는 지형에서 형성되는 건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결빙지대 밀양 얼음골도 동일하게 너덜지대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저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 계단하고 친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여기저기 있는 지질들을 보려면 진짜 계단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넘어질 뻔. 아직도 서먹서먹하네. 얼음골이 형성되는 거 마저 이어서 설명해 보면, 너덜지대가 어떤 거냐면 암석들이 무너져 내려서 쌓인 어떤 무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암석들이 막 쌓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 공간에 있는 공기가 역전 현상을 일으켜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름철에 이렇게 시원한 냉기가 느껴지려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꼭 필요해요.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그 암석들 틈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데, 벌레. 차가운 공기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게 되고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여름이 됐을 때 돌 무더기 아래쪽 틈 사이로 겨울 동안 쌓였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스멀스멀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차가운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예전처럼 얼음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보면 완벽하게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테일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산 전체가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아까 산 초입에 들어왔을 때부터 좀 시원하긴 했어요. 이쪽 말고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돌 무더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냉기는 무거워서 아래쪽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냉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아래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냉기 나오는 곳이라고 써 있는데, 와 진짜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와 대박인데? 와 진짜 시원하다. 지금 냉기에 나오는 곳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 왜 굉장히 더운 날에 막 밖에 돌아다니다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실내로 딱 들어가면 그 훅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기분 좋은 느낌 있죠? 그 정도예요. 정말 시원해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와 진짜 시원하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방출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왜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냐라는 건데요. 여러 해 겨울 동안 공기가 바위 틈 사이 공간에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바위 틈 공간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는 조금 따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공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들이 보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겨울에는 바깥 공기보다 안쪽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근처에 오게 되면 조금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기온이 어디 여기 있다. 저기를 좀 가까이 볼게요. 가까이 보면 0.3도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온이 한 25도 조금 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공기의 온도가 0.3도니까 굉장히 차갑고 시원한 공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와,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와, 우선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게 뭐 이렇게 돌 무더기가 넓게 형성되었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곳 일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천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죠. 그때 용암이 흐르고 화산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주변의 낮은 지대에는 실제로 공룡들이 막 왔다 갔다 했겠죠. 이때 여러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얼음골 주변에 어떤 산지나 계곡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 특히 뭐가 좋을까요? 화산암과 응외암이 대량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용암이 분출되고 화산재가 굳으면 응외암이 되니까요.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 이곳 일대의 빙하가 역시나 형성되게 되면서 이곳 일대의 암석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걸 반복하는 일이 발생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암석들이 크고 작게 조각이 나게 되고 이 암석들이 와라락 무너져 내리면서 이 얼음골 계곡 경사면에 아주 넓게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뭐 너덜지대, 애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비슷한 지형으로는 테일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형성된 돌 무더기 덕분에 신기한 얼음골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자. 와, 높이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이 돌 무더기들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화사에서 봤던 그 암석들과 마찬가지로 빙하에 의해서 깎인 암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각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으짜, 아이고, 와, 진짜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구나. 우와, 야야야야야. 오, 여기 한참 앉아 있었더니 엄청 서늘해요. 야, 감기 걸리겠다. 감기 걸리겠어. 근데 약간 느낌이 왜 에어컨 바람 오래 맞으면 좀 머리도 아프고 좀 뭔가 건강하지 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기 얼음골 하부에서 나오는 냉기는 좀 거부감이 없어요. 좀 머리도 안 아프고 되게 상쾌해요. 그 냉기 자체가. 뭐 당연한 거겠지만 밀양 오시면 여기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의자도 있으니까 저기서 뭐 가볍게 좀 쉬면서 간단하게 뭐 먹을 거라도 먹으면서 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워지려면 아주 단순하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죠. 바로 옆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있어요. 지금 타서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3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밀양 캐릭터인가 보다. 돼지다, 돼지. 완전 귀엽네. 아, 저기 위까지 올라가나 보네. 케이블카가. 오, 시원하겠다. 제가 지금 탑승하려고 하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천왕산 중턱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그 영남 알프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운무가 많이 껴서 못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원한 게 목적이니까 올라가면 시원할 것 같아요. 내려오시다가 인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내가 제일 먼저지. 여기 타야겠다. 으쌰.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잠시 후 케이블카는 목적지인 상부승강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오는 거 예정입니다. 와, 오 추워. 와, 하나도 안 보여. 씨, 최악이네. 와, 진짜 추워. 알고 올라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안 보일 줄이야. 씨. 야, 장난 아니네. 이쪽이 산책로, 등산로 그냥 가봐야지. 와, 분위기는 장난 아니다. 우와, 멋은 있다. 날씨가 이러니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하늘사랑길이라는 길이고, 그래서 여기 쭉 걸어가면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 목적이 시원한 거 찾으러 온 거 맞긴 한데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는데 좀 아쉽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당황스럽다. 근데 멋있긴 멋있네.
뭐 이런 게 보인대요. 전혀 안 보여요. 여긴갑다. 무슨 천국 가는 길 같네, 씨. 1도 안 보여, 1도 안 보여. 맑은 날에는 뷰 진짜 좋겠다. 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혹시 나중에 날씨 좋을 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천왕산하고 제약산 사이에 아주 평탄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곳을 우리가 사자평이라고 해요.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굉장히 강한 침식작용으로 높은 곳에도 굉장히 넓은 평지가 형성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곳을 보통 고위평탄면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왕산 정상부를 보시면 바위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신데요. 이게 낮과 밤의 온도 변화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풍화작용 이런 것들로 암석이 지속적으로 깨지게 된 거죠. 이러한 침식작용 때문에 천왕산 정상 일대는 굉장히 큰 바위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얼른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이게 분위기가 되게 몽환적이고 이쁘다. 에이가 호주머니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이 힘들다 힘들어. 자, 와 진짜 쌀쌀하다. 직진해야 호박소구나. 참 이름 참 특이하다. 올 여름 굉장히 더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시원한 장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장소들이에요. 저 지금 긴팔 입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장소들인데요. 우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호박소라는 곳이에요. 이름 굉장히 독특하죠. 과거에 이곳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대요. 이름만 봐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죠. 독특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곳 호박소와 관련된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물 색깔 봐. 이렇게 계단 형태의 작은 폭포들,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들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경사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웅덩이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호박소의 특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호박소 계곡을 이루고 있는 안반을 보면 전체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중생대 때 형성된 암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곳에 형성되어 있는 이 안반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흑은모 하강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 호박소는 저기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구연폭포에 의해서 이 기반암이 침식되어서 나타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박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곡식을 빻거나 떡을 치기도 하는 절구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죠. 절구의 함경북도 방언인 나무호박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 호박소를 이루고 있는 이 흑은모 화강암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리들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양산단층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양산단층의 영향으로 형성된 전리들이라고 생각되는 구조들이 잘 발견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호박소 계곡을 이루고 있는 안반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금이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북동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지나가는 전리가 바닥으로 쭉 연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양산단층의 영향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날파리 진짜 너무 많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전체적으로 지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그 계단 형태의 폭포가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이곳 호박소 계곡은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미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영특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제자가, 즉 이미기죠, 저녁에 소변을 보러 잠깐 나갔다 오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갔는데 너무 들어오지 않아서 스승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뒤를 밟았다고 해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뒤를 쭉 밟아서 가보니까 마을에 있는 연못으로 가더니 그 물에 들어가서 제자가 놀고 있더라라는 거였죠. 그 물속에서 놀고 있는 제자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제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을 물속에서 놀다가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둔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스승은 급히 침소로 와서 자는 척을 했고 제자가 조용히 들어와서 스승 옆에 누웠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차가웠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마을이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스승은 제자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 제자를 불러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묻게 되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나는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재주가 없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비만 내리게 해달라고 계속 청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자는 스승의 청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비를 내리게 해주었다라고 해요. 사실 그 이무기는 옥황상제가 5년 동안 수양해라 라고 보낸 거였다고 해요. 근데 비를 내리는 재주를 함부로 부려서 옥황상제가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제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자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호박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한데? 비가 와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시원했고요. 멀리 밀양까지 와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곳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올 여름 정말 범상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더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곳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운 데를 가볼까? 어쨌건 오늘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게 여행했고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네. 여기저기 다니실 때 좀 무릎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릎 아파 죽겠다.